남자는 시장 골목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곤 소금포대에 불을 붙였다. 남자는 서울 관악구 연쇄방화범 이 씨였다. 집에도 방해되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학교에 술 먹고 학교에 우발적으로 저도. 그는 대체 누구일까? 2015년 1월 17일 119입니다. 저 대운동역 뒤에 그 대나무밭이 지금 불이 나가 있는데야. 이날은 참 이상한 날이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창원시 대원동의 야산에서 불이 났다. 삽시간에 이 일대를 태운 불은 30분 만에 진화됐다. 2시간 30분 뒤 대원로 34 불났거든요. 어디? 산에요. 산에요. 예, 저 산로 불났습니다. 또 불이 났다. 석연치 않게도 불이 난 장소는 첫 번째 화재 현장에서 겨우 600여 미터 떨어진 곳이었다. 3시간 뒤 저 산에 지금 등산로로 가다 보니까 산에 불이 나가지고요. 계속 불이 났다. 두 번째 화재 현장에서 400여 미터 떨어진 곳이었다. 6개월이 흘렀다. 저번에 그루터기에 보면 그루터기에 저기 불 이제 탄 흔적이 있죠. 화마가 지나간 흔적은 아직 선명했다. 하룻밤 사이 잇따라 벌어진 대형 화재. 원인은 뭐였을까? 보시다시피 뭐 불날 만한 요인이 없다 아닙니까? 생석회가 발열이 돼서 두음이라든지 그 옆에 가연물로 옮겨붙는 그런 메커니즘인데 이런 거는 생석회라든지 그런 걸 갖다 놔할 장소가 아니거든요. 방화로 의심되는 화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쪽에 약간 끈적한 거 보이시죠? 이쪽에서도 한 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한 2일, 3일 간격으로 계속해서 화재가 났습니다. 지난 1월 17일부터 2월 8일까지 대원동과 두대동 일대에서 벌어진 화재 건수는 8건. 주택가 바로 옆 야산에서 벌어진 사건은 모두 주말에 집중돼 있었고 모두 새벽 시간에 벌어졌다. 주민들은 밤마다 불안 속에서 잠들어야 했다. 새벽 4시에서 5시? 1시간 가까이 불났었는데 여기까지 거의 다 탔어요. 여기 거의 다 탔어요. 여기 집이 전부 다 옛날 집이 되어가지고 위에 지붕 같은 데는 다 목재입니다. 그래서 불이 이렇게 옮겨 붙으면은 그 순식간에 어떤 재산 손실을 크게 가져오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험하죠. 목재 건물이 많은 주택 밀집 지역 근처에 불을 질렀던 방화범. 그는 CCTV를 교묘히 피했다. 장기간 현장 잠복까지 했던 경찰은 사건을 공개 수사로 전환했다. 서울 관악구 이곳에 방화범이 있었다. 보다시피 여러 가구가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다세대 빌라고 당시 이렇게 화재 사건이 나면서 자칫하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뻔한 그런 피해가 있었던 것이죠. 어쩌고요? 얼마 전에 여기 한번 화재 한번 나지 않았어요? 봄에 오래요, 봄에? 여기 나왔고, 여기다 신발장 거 있는데 여기다 질러고 있어, 누가? 여기다가? 네. 아, 여기다가요? 네, 여기다가 질러고 있어요. 선생님 집 바로 앞이네요? 그러면 문 다 빼기 칠하고 다 그랬죠, 문 가고. 아, 물 다 테러 칠한 거예요? 네? 테러 다 네, 붙였어요? 빼기 칠하고 거기에다 다 그랬어요. 2015년 3월 13일 지하에 놓여있던 신발장에서 불이 시작됐다. 불길은 10여 분 만에 잡혔지만 매캐한 연기는 건물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긴급 대피를 한 26명의 주민 누구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다. 일부 주민은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다. 일어났더니 막 여기가 막 연기가 꽉 차가지고 할아버지랑 나랑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문 열고 나가려면 이 문이 막 연기가 이렇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마셔가지고.
화재로 화상을 입은 할머니. 하지만 부상의 고통보다 더 큰 것은 불에 대한 공포였다고 했다. 이 앞에도 났지, 저짝에도 났지. 그렇게 많이 났었어. 근데 양주인 사람이 또 이렇게 한 게나 너무 무서운 거야, 이제. 그래서 저는 텔레비를 잘 안 봤어요. 무서워서? 네. 석 달째 관악구 곳곳에 불을 지르고 있었던 방화범. 여기에요, 여기. 불이 좀 크게 났던 모피 공장이 여기에요. 2014년 12월 12일 밤 11시 25분 범인은 이 계단을 올랐다. 이쪽이 지금은 페인트 칠을 다 다시 해서 지금 많이 복구가 됐는데 당시에는 다 이렇게 그을음 때문에 여기가 전체적으로 까맸습니다. 범행 장소는 인화물질이 가득한 모피 공장. 범인은 원단에 불을 붙였다. 화염으로 천장이 무너져 내린 그 시각 공장 안엔 사람이 있었다. 저는 이제 안 해요. 현장에 있었고 그 사람들 이제 입구에서 해놓고 이제 질러봐. 큰일 날 뻔하셨네 그러면? 큰일 날 뻔하셨어요. 우리 여기로 들어왔으면 그냥 그 자리로 죽었죠. 이제 하지마 그만해. 얘가 불난 걸 알고 짖은 거지. 그래서 내가 신고한 거 불난 거 알고.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개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는 피해자. 그런데 사건이 있기 5분 전 근처에서는 또 불이 났었다. 그 업주가 보관해둔 고무통하고 스티로폼 박스 일부가 약간 그을리는 정도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골목 안 고무통에 불을 지른 방화범. 그 옆엔 가스통이 있었다. 근처 CCTV에는 그의 모습이 담겼다. 하지만 뒷모습만 찍힌 화면에는 20대 젊은 남성이라는 단서가 전부였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한동안 잠잠했던 방화범. 그런데 이쪽이거든요. 지금 아직도 흔적이 있네요. 2015년 2월 18일 다시 방화가 시작됐다. 화재로 오토바이는 전소됐다. 그 뒤로도 관악구의 뒷골목에선 크고 작은 7건의 화재가 이어졌다. 주로 심야 시간에 벌어지는 방화 사건은 목격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결정적 단서 역시 함께 불타는 경우가 많아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방화범은 몰랐다. 자신이 불을 지르고 다니는 장소가 곧 사건 해결의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지리적 프로파일링은 아주 제한된 증거를 토대로 해서 보통 범죄자의 거주지를 추정해내는 이런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범죄자가 범죄를 할 때 머리에 보따리를 이고 저 옆 동네 가서 헤엄쳐서 가서 범죄를 하고 돌아오진 않거든요. 걸어 다니면서 보통 방화를 하기 때문에 거주지 주변에서 많이 방화를 합니다. 범인은 사건 현장 가까이에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삼성동 전통시장과 난곡동 주택가를 중심으로 발생했던 관악구 연쇄 방화. 경찰은 지역 주민만 알고 있다는 두 지역을 잇는 지름길에 인력을 집중 배치해 잠복했다. 일단은 그 화재 다발 지역이 이쪽으로 여러 건이 분포돼 있었고 또 이쪽 길은 그 여기에 자주 살지 않는 이쪽 지리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길입니다. 이쪽은. 그래서 아마 피해자는 이쪽에 거주하고 있는 남성으로 저희가 추정을 했고요. 2015년 3월 17일 사건 발생 석 달 만에 관악구 연쇄 방화범 이 씨가 검거됐다. (20여) 건의 추가 방화 사실을 자백한 범인은 난곡동 주택가 방화 현장에서 300m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다. 또 다른 사건. 2003년 2월 부산 동래구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불이 났다. 동래 경찰서의 전판계 팀장은 속에서 불이 났다. 그 당시에 여기
2003년 2월 17일 안락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불이 났다. 승용차 한 대가 전소됐다. 이걸 뭐 10분 뒤 옆 건물 주차장에서 불이 났다. 또 다른 승용차 한 대가 전소됐다. 불과 20m 남짓 떨어진 곳에서 잇따라 벌어진 화재. 범인의 수법은 같았다. 10분 간격이니까 저쪽 불 질러놔놓고 다이아의 뒤에 보면은 이는 종이를 가져와 가지고 이어 가지고 불을 이어 지르는 거예요. 주차된 차량만을 노렸던 방화범. 누가 또 피해자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공포에 떨었다. 인간이에 우리는 한번 뭐요 전부 뭔 일이 나면 막 집에 전부 다 나오고 있게. 불이 나가지고 요 한 군데도 온데 저 아래도 나오고 그랬어요. 많이 그랬어요. 이틀 전에도 근처 주택가에서 불이 났다. 요 자리네. 전부 이런 골목이에요. 주로. 하룻밤 사이 골목 안에 세워진 차량 2대가 불탔지만 용의자를 특정할 단서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좁은 소방도로 안에 주차장, 요는 또 골목길. 그 당시에는 이 건물이 뭐 가정주택인가 뭔가 모르겠는데 있는 CCTV도 없었어요, 여기는 그 당시에. 어제 새벽 1시 20분쯤 부산 안락일동 주택가에서 산타페 승합차에 불이 났습니다. 수사가 미궁에 빠진 동안 2003년 2월 한 달 동안 이어진 방화 건수는 무려 19건. 매일 1,500여 명의 경찰력을 동네 지역에 배치한 경찰은 현상금 500만 원을 내걸고 용의자를 찾는 수배 전단을 배부하는 한편 방화범이 불을 지른 장소에 주목했다. 동네 지하철에서 메가마트로 해서 수안동으로 낭민도로 안락동으로 도보로 걸어가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거지요. 동네 지하철역에서 안락 로타리를 잇는 이면 도로에서 불을 질렀던 연쇄 방화범. 평소 이곳을 자주 오갔을 그는 집으로 향하며 범행 장소를 눈여겨봐뒀을 가능성이 높았다. 불이 난 지역들 사이에 공간 평균값을 구해 추정해본 범인의 거주지는 안락동. 경찰은 이 주변의 잠복과 순찰을 강화했다. 그리고 5개월 뒤 그날도 새벽쯤에 방화사고가 탁 난 거예요. 차량 방화. 그래서 현장에 이제 나간 거죠. 현장에서 한 100m 정도 떨어진 곳 뒷골목에서 차량을 이렇게 트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체포를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고주머니에서 일회용 라이터가 2개가 나오고 손하고 옷에서 얼음 냄새 있잖아요. 그게 상당히 나오더라고. 2003년 7월 8일 범인이 검거됐다. 부산 동래구 연쇄 방화범의 주거지는 사건 현장을 잇는 원 안에 포함돼 있었다. 서울 관악구에서 20여 건의 불을 지른 연쇄 방화범의 주거지 역시 사건 현장 가까이에 있었다. 그렇다면 창원의 경우를 살펴보자. 8건의 연쇄 방화를 저지른 뒤 모습을 감춘 범인은 어디에 있는 걸까? 주거지가 이렇게 있고 주거지를 뺑 둘러서 이제 불이 이렇게 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 범인은 이 안에 있는 게 뻔한 거죠. 그 규모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장소나 아니면은 그런 데가 이 사람이 거주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일 높죠. 여기서는 상당히 깊게 인지도가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데는 이 동네 사람들이 여기 안 온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주거지는 이 공간 평균으로는 여기에서 한 이 정도로 옮겨서 한 이 정도로 추정이 된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주택가 근처의 야산에 잇따라 불을 질렀던 방화범. 그는 바로 이 안에 있다고. 남자는 도시가 잠들기를 기다렸다. 인적마저 뜸해지는 깊은 밤. 그때가 남자의 활동 시간이었다. 2015년 3월 5일 새벽 남자는 시장 골목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는 소금포대에 불을 붙였다.
9일 뒤 그는 시장 골목을 다시 찾았다. 창고 창문을 열어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남자는 비닐에 불을 붙인 뒤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남자는 서울관악구 연쇄방화범 이 씨였다. 그는 왜 곳곳에 불을 질렀던 걸까? 집어도 가는 길이었으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그냥 홧김에 술 먹고 홧김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거예요. 당시에 이렇게 사귀고 있는 애인이 있었는데 그 애인이 경제적으로 무시를 많이 했답니다.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친한 지인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기로 경제적 지원을 해주기로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좀 지키지 않으니까 종합적으로 이렇게 분노가 들끓어가지고 불을 지를 때마다 이게 조금씩 해소되는 기분이 들었답니다. 2층에 가신 거예요, 2층에? 당시 사회복무 요원이었던 이 씨는 화가 나서 불을 질렀다고 했다. 정신의학적으로 볼 때 연쇄방화범은 방화강이라는 일종의 충동조절장애에 해당이 됩니다. 충동조절장애에서 뭔가 쾌감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이것이 중독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화를 하는 순간의 쾌감은 다른 어떤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쾌감과는 비유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다시 찾아서 되풀이하는 행동, 이것이 하나의 중독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사물을 범행 대상으로 삼는 방화범들의 경우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가 많다고 한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이들을 방화광으로 만드는 동기가 되기도 한다. 사회적으로 좀 무기력한 느낌, 열등감 이런 것을 극복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게 방화 이런 거죠. 자기가 어떤 좀 능력이 있다는 느낌. 왜냐하면 자기가 방화를 하고 나면 수십 대의 불자동차가 막 오고 뭐 사람들이 수백 명 모여들고 그러거든요. 뭐 왁자지껄 하거든요. 그걸 자기가 만들어낸다는 느낌. 사건은 아주 작은 불씨 하나에서 시작됐다. 불씨는 이내 화마로 변했고 거리엔 사이렌 소리가 울렸고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다. 평소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던 방화범은 이 순간 우월감을 맛봤다. 한 번 느낀 쾌감을 다시 느끼기 위해 방화범은 또 불을 질렀다. 일반적인 사람과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 범죄자의 그 차이는 왜곡된 어떤 욕구 같은 것들이 항상 머릿속에 있는데 그런 범죄자들은 머리 위에 이제 둥지를 털고 새가 살듯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게 날아가지 않고 계속 있으니까 그 욕구가 점점 왜곡된 욕구가 점점 커지는 거죠. 연쇄 방화범의 범행은 보통 잠시 멈추기는 하지만 완전히 끝나지는 않는다. 부산 동래구의 백 씨는 석 달 만에 범행을 다시 시작했다. 2014년 12월에 방화를 시작했던 서울 관악구 연쇄 방화범 이 씨. 그는 2달 뒤 범행을 다시 시작했다. 창원에선 현재 방화가 멈췄다. 지난 1월 17일부터 2월 8일까지 8건의 불을 질렀던 방화범. 그의 불장난은 정말 끝난 걸까? 불을 한번 질러본 범인들은 반드시 그 지역을 다시 돌아옵니다. 허점이 생기면 그때 또 하고 이런 패턴들 보이는 거. 근데 그걸 포기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얼마나 짜릿한 경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건 거의 100%입니다.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범인은 이 지역의 지리를 잘 알고 있으며 사건 현장 주변에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전문가들은 범인이 방화 전과를 가진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의 독신남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범인이 8차례 인근 야산에 불을 지른 시간은 모두 주말 새벽.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